안녕하십니까. 야구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KBO 리그의 가장 뜨거운 화제, KIA 타이거즈가 극비리에 추진 중인 슈퍼 핵폭탄 프로젝트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한 포지션 이동이 아니라 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계획의 서막입니다. 155경기의 긴 여정을 마친 뒤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는 이미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팬들의 함성이 멈고 선수들의 땀방울이 마른 그 순간 구단 사무실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프런트의 전화벨은 밤낮 없이 울리고 회의실의 화이트보드에는 내년 시즌을 향한 수많은 시나리오가 빼곡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야구계 전체를 뒤흔들 계획 슈퍼 핵폭탄 프로젝트입니다. 이 계획은 단기적인 성적을 노린 임시 처방이 아닙니다. 이는 팀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향후 5년, 나아가 10년을 내다보는 거대한 구조 개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팬들에게 아직 완전히 잊히지 않은 한 이름. 한때 무모한 도박으로 비난받았던 결정을 다시 꺼내든 인물이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입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이미 미래를 설계하는 야구를 외쳤습니다. 성적이 아닌 시스템, 순간의 감이 아닌 구조,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팀을 재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실행이 바로 오선우의 포지션 전환입니다. 외야수로서 팀의 타격을 이끌었던 오선우를 1루수로 완전히 고정시키는 이 볼드한 결정이야말로 슈퍼 핵폭탄 프로젝트의 점화장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포지션 변경에 불과하지만 이 한 문장이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타자 전략, 내야 수비 라인, 심지어 향후 트레이드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구단 내부에서도 극비리에 논의된 사안으로 오직 일부 관계자들만이 그 전체 그림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슈퍼 핵폭탄 프로젝트의 첫 장에는 단 한 줄의 선언이 적혀 있습니다. 오선우, 1루수, 고정. 이 짧은 문장이 KIA 타이거즈의 항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선우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타격 하나에만 쏟게 해야 합니다. 수비 부담을 덜고 오직 공격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팀과 선수 모두에게 최선의 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수비 위치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팀의 전체 철학을 바꾸는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구에서 수비 포지션은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닙니다. 선수의 심리, 타격 리듬, 경기 집중도까지 좌우하는 복합적인 변수입니다. 외야수로서의 오선우는 광활한 공간을 커버하며 끊임없이 타구를 예측해야 하지만 1루수로서는 정면에서 경기 전체의 중심을 바라보며 투수와 내야진의 연결고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범호 감독은 바로 그 시야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공격 본능이 강한 오선우에게 외야의 넓은 시야보다 내야에 집중된 시야가 더 적합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는 단순히 한 선수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팀의 균형 전체가 바뀝니다. 외야의 한 자리가 비워지고 그 자리를 두고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범호 감독의 한 수는 마치 체스의 첫 오프닝 수처럼 단순하지만 그 뒤에 20수를 예비한 계산된 수였습니다. 슈퍼 핵폭탄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결정으로 팀의 구조 전체가 흔들리고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희망으로 전환되는 이 거대한 도박. 오선우의 1루 전환은 그 서막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결정이 어떻게 팀의 외국인 선수 전략과 수비체계 전반에까지 파급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이범호 감독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오선우의 1루수 전환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구단 전체가 10년 만에 꺼내든 대대적인 체질 개선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이 결정을 내리기 전 팀 내외부의 모든 데이터를 수개월 동안 분석했습니다. 그는 외야진의 타격 생산력, 내야의 수비 안정성,
그리고 오선우 본인의 피로 누적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공격 집중형 내야 재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전략의 중심축이 바로 오선우였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과거 선수 시절부터 누구보다 야구의 세밀함을 꿰뚫어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비 포지션이 선수의 타격 메커니즘과 정신적 리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입니다. 특히 오선우처럼 장타력이 뛰어난 젊은 타자에게는 수비 스트레스가 공격 퍼포먼스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격 집중형 훈련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오선우가 외야 수비 대신 타격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전담 코치진을 재편하고 하루 훈련 루틴까지 완전히 새롭게 짰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선우는 자신이 가진 폭발력을 오직 한 방향으로 집중할 때 리그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이 바로 1루수 포지션입니다. 실제로 오선우는 이 결정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외야에서 공을 쫓을 때마다 작은 불안감이 있었지만 1루미터를 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경기 데이터를 통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1루 포지션일 때의 타격 집중도가 외야일 때보다 눈에 띄게 높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선우의 자리가 1루로 옮겨간다는 것은 곧 팀의 기존 질서가 무너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KIA는 오랫동안 외국인 타자를 1루 전용으로 영입해왔습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패트릭 위즈덤이었습니다. 그는 2025 시즌 KIA의 주전 1루수로 활약했지만 팀은 그와의 재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 결정은 내부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리그 대부분의 구단이 여전히 외국인 1루 거포를 필수 카드로 여기는 상황에서 KIA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KIA의 시선은 더 먼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이제는 1루를 외국인 선수에게 맡길 시대가 아니다. 우리는 국내 타자만으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KIA의 외국인 타자 영입 전략 전체가 뒤집힌다는 뜻이었습니다. 포지션 제약이 사라진 지금 구단은 가장 잘 치는 선수라는 단 하나의 기준만으로 선수를 물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출신의 외야수 혹은 지명타자 전용의 강타자까지도 선택지에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선우의 1루수 전환은 곧 KIA 이자유 무기화를 의미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구상은 단순히 공격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비라인 전반의 균형을 고려했습니다. 오선우가 왼손잡이 1루수로 자리 잡을 경우 2루수 김선빈의 수비 범위는 확실히 넓어집니다. 김선빈은 KBO 역사상 손꼽히는 내야 수비수이지만 이제는 베테랑으로 접어든 나이입니다. 시즌 후반 체력 부담이 커지고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범호 감독은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오선우가 1루에서 왼손 글러브를 낀다면 자연스럽게 몸이 2루 방향으로 열리게 되어 김선빈의 수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야의 전체 안정성이 크게 높아지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KIA 프런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공격력 강화가 아닙니다. 수비 균형까지 고려한 이중 구조 개편입니다. 실제로 내야 수비의 효율성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팀 내 시뮬레이션 결과 오선우가 1루에 고정될 경우 병살 처리 확률이 12% 상승하고 1루, 2루 사이 타구 처리 성공률이 리그 상위권으로 올라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팀의 약점이었던 내야 불안정성이 오선우의 포지션 이동 하나로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전략의 중심에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결정을 통해 얻게 되는 유연성과 장점 뒤에는 반드시 공백이 생깁니다. 오선우가 1루로 옮긴 자리에 생긴 외야의 빈 공간. 바로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이 프로젝트의 두 번째 과제입니다. KIA는 외야 자원의 리빌딩을 위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영입, 내부 유망주 육성,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전환 등 다양한 가능성이 검토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때 잊혀졌던 이름 하나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석환입니다. 김석환은 오선우가 1루로 옮겨감으로써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는 인물입니다. 그는 과거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지만 부상과 부진으로 2군에 머무르며 팬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외야의 자리가 비워지자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프런트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김석환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 또한 그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김석환은 한때 실패한 유망주로 불렸지만 지금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재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2026 시즌을 앞두고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그는 김석환에게 별도의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부여했습니다. 체력 강화, 타격 밸런스 조정, 그리고 수비 리커버리 훈련까지 이범호 감독은 그를 제4의 외야수로 키워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의 배경에는 하나의 거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것. 과거의 그림자를 미래의 영광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슈퍼 핵폭탄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 KIA 타이거즈의 두 번째 페이지가 열립니다. 외야의 공백을 메울 자. 김석환. 그는 과연 4년 전의 실패를 딛고 다시 비상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의 지난 1년을 되짚으며 KIA가 왜 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 시즌을 준비하는 KIA 타이거즈의 전략실 내부에서는 지금 매일같이 치열한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슈퍼 핵폭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팀의 전력 재편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움직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타자 영입 리스트, 유망주 훈련 프로그램, 포지션 로테이션 계획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계산된 퍼즐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선우의 1 루스 전환으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외야의 공백을 채우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이 문제를 위기이자 기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오선우가 1루에 안착함으로써 내야 안정성을 확보했지만 동시에 외야 라인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공백을 단순한 손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경쟁 구조를 만드는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자리가 비워졌다는 것은 한 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경쟁이 없는 팀은 발전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젊은 선수들에게 던지는 선언이었습니다. 외야의 새로운 주인을 찾는 이 거대한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이 바로 김석환입니다. 그는 오선우의 1루 전환으로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은 인물이며 동시에 팀의 깊이, 뎁스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프런트는 그를 단순한 백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4의 외야수라는 별칭 아래 김석환은 사실상 또 다른 주전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부여받았습니다. KBO 리그에서 제4의 외야수는 단순한 후보가 아닙니다. 144경기 체제에서 주전의 부상, 컨디션 난조, 상대 투수 유형에 따라 언제든지 즉시 투입되어야 하는 포지션입니다. 한 시즌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위치에 신뢰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합니다. 2025 시즌 나성범은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자리 잡았지만 부상 이력은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김호령 역시 탁월한 수비 능력에도 불구하고 타격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석환이 성장해준다면 KIA의 외야제는 리그 최강 수준의 뎁스를 갖추게 됩니다. 이범호 감독은 김석환은 예전과 다르다고 단언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2025 시즌 후반부 기록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47경기, 타율 0.161, 2홈런, 16타점이라는 수치는 눈부시진 않지만 타격 밸런스와 결정구 대처 능력의 향상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포크볼과 커브에 대한 타율이 각각 0.381, 0.400을 기록하며 과거 약점으로 지적되던 변화구 대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각적 변화가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김석환에게 결정구 집중 훈련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분석실에서 투수별 구종 데이터와 비디오를 검토하며 자신이 약했던 구질에 대한 대응법을 체계적으로 익혔습니다. 또한 타격 타이밍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손목 회전 각도와 중심 이동 속도를 반복적으로 교정했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김석환의 타격 리듬이 안정되면서 장타뿐 아니라 중장거리 타구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석환의 변화는 단지 기술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한 번의 삼진에 흔들리고 감독의 기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자세로 야구를 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성장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범호 감독의 절대적 신뢰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2025 시즌 후반부부터 김석환을 꾸준히 엔트리에 포함시켰습니다. 단 한 경기라도 대타, 대수비, 대주자로 기용하며 경기 감각을 잃지 않게 관리했습니다. 이 감독은 경험은 결국 타석수에서 온다. 기회가 있어야 배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지도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김석환의 경기력 변화를 만들어낸 구체적인 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김석환이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주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타자가 새로 영입될 경우 포지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그에게 두려움보다 기대가 따릅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년 전엔 내가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버티겠다. 김석환이 최근 인터뷰에서 남긴 이 짧은 한마디는 그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KIA는 왜 이렇게까지 김석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일까요? 단순히 한 번 더 믿어보자는 감정적 선택이 아닙니다. 구단은 이 기회를 통해 리빌딩의 원칙을 증명하려 합니다. 외부 영입보다 내부 육성이 강하다는 철학, 그리고 실패한 유망주도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의 팀을 통해 입증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팀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KIA 타이거즈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실험이기도 합니다. 이제 슈퍼 핵폭탄 프로젝트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오선호의 1루수 전환이 1단계였다면 김석환의 재도약은 2단계입니다. 이 두 과정이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KIA는 단 한 명의 외국인 영입 없이 공격력과 수비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리그 유일의 팀이 될 것입니다. 야구계의 분석가들은 이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이라 부릅니다.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4년 전 김석환을 주전으로 낙점했던 전임 김종국 감독의 선택이 왜 실패로 끝났는지, 그리고 그 실패가 어떻게 이범호 감독의 비전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어떻게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지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공개하겠습니다. 2022년 봄, 광주 챔피언스 필드의 그라운드 위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당시 KIA 타이거즈의 사령탑이었던 김종국 감독은 시즌 개막을 앞두고 리그 전체를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1군 무대에서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한 젊은 유망주 김석환을 주전 좌익수로 낙점한 것이었습니다. 팬들과 언론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선택. 그러나 김종국 감독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다. 그는 김석환에게 한 달간의 절대적인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그 결정은 당시 KIA 구단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베테랑들이 여전히 건재했고 팀의 주전 라인업은 이미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김종국 감독은 미래를 위한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김석환의 스윙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강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젊은 타자의 힘, 그리고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 그는 그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김석환은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변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타격 타이밍은 불안정했습니다. 그의 방망이는 번번이 허공을 가르며 팬들의 한숨을 자아냈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김석환은 다시 이 군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김종국 감독의 승부수는 완벽한 실패로 기록되었습니다. 언론은 무모한 도박, 시즌 초반의 패착이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김석환의 이름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야구 인생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군 생활, 크고 작은 부상, 반복되는 재활. 팬들의 관심은 식어갔고 구단도 그를 우선순위에서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 김석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주 대신 한평 챌린저스 필드의 외딴 구장에서 묵묵히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새벽, 아무도 없는 타격 케이지 앞에서 혼자 스윙을 반복했습니다. 하루 1000번의 스윙, 그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가 휘두른 방망이의 흔적이 배트의 깊은 흠집으로 남았고 손바닥은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남이 날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 처절한 세월은 길고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들이 김석환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를 집요하게 분석했습니다. 투수의 손끝에서 나오는 변화구 궤적을 비디오로 수백 번 돌려보았고 타격 타이밍을 0.1초 단위로 맞춰가며 몸에 새겼습니다. 그의 스윙은 과거보다 짧고 단단해졌고 중심 이동은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코치들은 이제야 진짜 프로타자의 자세가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2025 시즌, 그 오랜 침묵 끝에 김석환은 다시 1군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주목받는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그가 보여준 집중력과 투지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타율은 0.161, 장타율은 0.432. 숫자만 보면 평범했지만 그의 타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힘으로만 밀어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타이밍과 감각으로 공을 제어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가 변화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자신을 무너뜨렸던 포크볼을 상대로 타율 0.381, 커브에선 0.400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정신의 진화였습니다. 김석환은 이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조급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기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그 변화를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김석환은 이제 자기 야구를 한다. 타이밍을 읽고 투수와 싸우는 법을 배웠다. 이 한마디는 그가 더 이상 미완의 유망주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김석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선